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반응 시 친액체로 작용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친액체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친액체는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전자가 부족한 원자를 공격해서 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물질. 우리가 이거를 친핵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친액체는 뭐가 존재해야 되냐? 원자에 존재할 수도 있고 결합에 존재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전자쌍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원자에 존재하는 전자이기 때문에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질소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 존재하고요. 이제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다 존재합니다.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암모늄 염 형태죠. 그래서 질소 원자에 메틸기 4개가 결합되어 있으면서 플러스 1의 형식 전화를 가지고 있고, 그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질소 원자에 뭐가 없습니다? 비공유 전자쌍이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은 이제 친액체로 작용할 수는 없는 물질이고요. 자, 2번 역시 이제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원자에 존재하는 경우는 비공유 전자쌍, 그리고 결합에 존재하는 경우는 파이 결합에 존재하는 파이 전자쌍, 그게 친액체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탄소 사이에 파이 결합에 존재하는 파이 전자가 다른 친전자체, 전자가 부족한 친전자체로 공격할 수 있고요. 자, 3번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도 파이 결합이 존재하니까 친전자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은 BH3죠. BH3 구조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자, 붕소 원자가 지금 전자쌍을 가지고 있습니까? 붕소 원자에는 전자쌍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긴 정답이 2번이 되고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에 존재하는 거죠? 황원자에 존재하는 비공유 전자쌍이 친전자체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원자를 포함하고 있는 설포화합물은 굉장히 좋은 친핵체이기 때문에 확인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3번 화학 반응 시 친핵체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이번엔 이제 친핵체로 작용할 수 있는 거네요. 자, 4번은 지금 이제 오타가 있는데 CH3에 3이 붙어 있고 플러스입니다. 자, 친액체로 작용할 수 있다?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반응성을, 즉 다른 원자를 공격할 수 있을 만큼의 반응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1번 붕소 원자 같은 경우는 앞쪽에서 본 것처럼 친액체로 작용하지 못하고요. 자, 탄소 원자 비공유 전자쌍 있습니까? 지금 메틸기 3개와 수소 원자 4개의 결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 원자는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탄소 원자와 탄소 원자 사이에 존재하는 파이 결합은 친액체로 작용할 수 있지만, 즉, 그 파이 전자는 친핵 성도를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인 탄소 원자에 결합되어 있는 시그마 원자들은 친핵 성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소 원자 역시 비공유 전자쌍 가지고 있죠. 얘는 작용할 수 있겠네요. 3번. 4번은 지금 산소 원자에 메틸기 3개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인데,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산소 원자의 형식 전하가 플러스 1이에요. 즉 전자가 부족한 화학종이라는 얘기죠. 이거를 가지고 다른 원자를 공격한다? 그러면 산소 원자의 형식 전하가 플러스 2가 됩니다. 굉장히 불안정해지는 쪽으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지만 친핵 성도는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4번 화학 반응 시 친전자체로 작용할 수 없는 것은, 이번엔 이제 친전자체, 일렉트로파일이라고 부르는 물질이고 전자가 부족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Br2 같은 경우 Br이고, 자, 친전자체는 실제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던 아니면 부분적인 양전하를 가지고 있던 양이온적인 성격, 양전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Br2는 이제 비극성 물질이기 때문에 사실 전하의 분리가 없는데 편극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비극성 물질이 일시적인 전자밀도의 변화를 인해서 부분적인 양전하와 음전하를 가지게 되는 현상, 그거를 편극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편극은 원자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 편극이 잘 일어나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일시적으로 브로마이드 쪽에 한쪽은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Br2는 친전자체로 작용할 수 있고요. 자, HBr 같은 경우는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로 존재하니까 이 수소 원자는 이제 전자가 부족한 화학종이 돼서 친전자체로 작용할 수 있고,
사실 HBr은 H 플러스와 Br 마이너스로 해리된 상태로도 존재할 수 있잖아요. 뭐 이게 100% 해리된 상태로 존재하진 않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반응성이 굉장히 큰 수소원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도 친전자체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질소원자 같은 경우는 지금 에틸지연기가 4개가 붙어 있고 플러스 차지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전자가 부족한 화학종은 질소원자인데 질소원자 쪽으로 공격을 받을 수는 없어요. 친액체가 질소원자를 공격할 수는 없고, 공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쪽에 탄소원자를 공격하는 건데, 탄소원자를 공격하면서 이렇게 공격하는 건데, 지금 이 경우에는 에틸지연기가 존재하는 경우는 그렇게 이쪽 편 탄소원자를 공격해서 결합이 끊어지는 게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은 4번의 경우, 설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서 지금 황원자가 플러스 1의 차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친액체가 어디를 공격할 수 있냐면 여기 메틸계를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결합을 끊어내면서 황원자 쪽으로 전자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지금 황원자에 메틸기 3개가 붙어 있으면 얘는 우리가 보통 메틸화 시약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영어로 이제 메틸레이팅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메틸기를 제공해주는 시약이 되고, 이 탄소 원자가 전자가 부족한 성격이 돼서 친전자체로 작용을 합니다. 근데 그게 에틸기가 된다? 이렇게 진행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있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제시된 암모늄 염 형태는 친전자체로 작용할 수 없고요. 4번은 이거 좀 알아두세요. 친전자체로 굉장히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자, 5번 화학 반응 시 친전자체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친전자체로 작용을 한다? 전자쌍의 공격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전자쌍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전자가 부족한 원자가 있던지 아니면 뭐 비어있는 오비탈이 있던지 이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뭐 탄소 수소니까 얘는 뭐 친액체나 친전자체로 작용할 수는 없겠죠. 이건 아닐 것이고, 2번은 지금 탄소 결합에 파이 결합을 가지고 있잖아요. 얘는 친전자체로 공격할 수 있는 친액체인 거죠. 1번과 2번은 아니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산소 원자에 지금 메틸기가 2개 붙어 있는, 이거 뭐죠? 다이메틸 에터라고 하는 화합물이고, 얘는 산소 원자에 존재하는 비공유 전자쌍을 이용해서 다른 친전자체를 공격할 수 있는 친액체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고요. 자, 탄소 원자에 붙어 있는 클로라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얘가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이 탄소 원자는 친 전자성도를 가지고 있죠. 자, 문제 6번 친전자성도가 가장 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전자가 부족한 원자를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는 수소 원자일 것이고, 여기는 탄소 원자가 되겠죠? 여기는 이제 수소 원자가 될 것이고, 여기는 질소 원자에 붙어 있는 메틸 지연기가 될 것인데, 자, 우선 정답은 1번이에요. 자,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2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 부분적인 양전화예요. 즉 델타 플러스예요. CH3Br 같은 경우는 CH3의 Br, 여기가 델타 마이너스가 되니까 델타 플러스가 되죠. 여기 같은 경우도 CH3의 OH, 즉 산소 원자 쪽에 전자밀도가 크기 때문에 전기밀도가 크니까 땡겨오고 델타 플러스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기 메틸기 같은 경우들 다 이거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친액체로 공격을 받으면 여기 탄소 원자가 받겠죠. 위쪽 편으로 전자가 좀 쏠려가면서 델타 플러스적인 성격을 가져요. 2, 3, 4번은 어쨌든 부분적인 양전화 성격을 가져요.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물론 공유결합 상태에서 여기가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부분적인 양전화를 갖지만 HBr은 굉장히 해리가 잘 되는 물질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실제 H 플러스, Br 마이너스 형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왜? HBr은 강산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델타 플러스적인 성격과 실제 플러스적인 성격의 혼재된 형태로 존재하는 거고요. 이 비율이 꽤 크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플러스적인 성격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HBr이 여기서는 친전자성도가 가장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7번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비공유 전자쌍을 가진 원자가 존재하지 않아도 친액체로 작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뭐죠? 그렇죠. 이런 알케노 화물이죠. 파이 결합에 분재하는 파이 전자가 친액체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결합 전자잖아요. 비공유 전자쌍이 아니고, 그래서 1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2번 비어있는 오비탈이 있는 원자를 포함한 화합물은 친전자체로 작용할 수 있다. 뭐 당연하죠. 뭐 가장 대표적인 게 BF3 같은 경우예요. 붕소 같은 경우가 플로라이드가 되면서 여기는 지금 sp2 혼성화되어 있으면서 p 오비탈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다이메틸 이서 같은 거, OCH3 이런 것들이 여기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얘는 지금 친액체로 작용을 하는 거고 얘는 친전자체로 작용하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루이스 염기고 루이스 산이긴 한데 어쨌든 비어있는 오비탈이 있어서 공격을 받기 때문에 친전자체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3번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비공유 전자성을 가진 원자가 포함된 화합물도 친전자체로 작용을 할 수 있다. 당연히 작용할 수 있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였죠? 아까 설포였죠. 설포에 메틸이 3개 붙어 있었던 거. 여기 플러스거든요. 즉,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비공유 전자성을 가진 원자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합물의 전체 성격은 뭐였죠? 친전자체였죠. 메틸기를 제공해주는, 즉 친액체가 탄소 원자를 공격하면서 메틸기를 제공해주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이제 맞는 답이 됩니다. 자, 4번 비공유 전자성을 가진 원자를 포함하는 화합물은 모두 친액체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았죠. 이거 똑같은 예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공유 전자성을 가지고 있지만 얘는 친액체로 작용할 수 없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고요. 자, 8번 다음 제시된 반응 A에서 D 중 해당되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번 같은 경우는 지금 분자 구조를 그려보면 CL에 지금 메틸기 3개죠. 이렇게 되고 요게 지금 변화가 된 거를 보면은 이중결합이 생겼잖아요. 이중결합. 그리고 HCl이 떨어져 나갔죠. 이 분자에서 수소원자 하나와 CL이 떨어져 나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얘는 사실 분자 구조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CL에 이렇게 존재하고 여기에 존재하는 수소원자 하나가 염기에 의해서 제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지금 탄소 이중결합이 만들어지면서 이 화합물과 HCl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뭐죠? 얘예요. CH2에 탄소 원자에 메틸기 2개 존재하는 거. 이거 반응 형태가 뭐죠? 제거 반응입니다. 시그마 결합 2개 끊어지면서 여기 결합과 여기 결합 끊어지면서 하나의 파이 결합을 만든 상태이기 때문에 제거 반응이고요. 자, B번 다음과 같은 반응은 지금 무슨 반응이냐? 산염기 반응으로 볼 수 있죠. 여기는 지금 양성자 2개로 사용됐기 때문에 산이 되고요. 여기는 질소 원자 같은 경우는 얘를 공격한 거잖아요. 전자성 2개. 얘는 염기가 됩니다. 산염기 반응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염 형태가 만들어진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C번 같은 경우는 지금 첨가 반응입니다. 첨가 반응. 지금 이쪽 편 파이 결합 하나가 끊어지면서 이쪽 편 탄소 원자에 이쪽 편 결합 하나 끊어지면서 이쪽 편 탄소 원자에 OH기가 하나 붙었고요. 그리고 여기 산소 원자에 수소 원자가 하나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파이 결합 하나가 끊어지면서 파이 결합을 이루고 있던 양쪽 편 원자, 여기는 산소 원자니까 양쪽 원자에 시그마 결합이 2개 새로 생성되는 거. 때문에 이제 첨가 반응이 되고요. 자, D번 같은 경우는 여기 수소 원자 대신에 지금 OCH3기가 됐죠. 그래서 얘는 치환 반응이 됩니다. 그래서 A, B, C, D 반응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럼 제거 반응은 뭐였죠? A였죠. 다음 치환 반응 뭐였죠? 치환 반응은 D번. 4번 반응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첨가 반응은 몇 번이었습니까? 네, 3번이었습니다. 자, 11번부터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스터의 산촉매 가수분의 반응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반응 메커니즘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단계에 걸쳐서 진행되는 반응이고요. 자, 반응 형태를 보시면 얘가 에스터예요. 그 얘가 마지막에 존재하는 게 이제 카복실 산이죠. 에스터를 산 촉매 조건 하에서 이제 가소부대 반응을 통해서 다시 카복실 산으로 변화가 되는 거, 그 과정이고, 첫 번째 과정은 지금 H 플러스라고 하는 얘가 산이잖아요. 산이 존재하는 상태이고, 그 산을 뭐가 공격한 거죠? 카본이 산소 원자가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양성자 첨가된 형태의 첫 번째 생성물이 얻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과정은 뭐라고 볼 수 있죠? 얘는 산이고, 얘는 전자쌍 주기였으니까 염기잖아요. 그래서 A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산염기 반응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두 번째 과정, B 과정 같은 경우는 지금 프로토네이션 되어 있는 카보니 화합물에 물이 첨가가 되는 거예요. 산소 원자가 공격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탄소 원자 쪽에 파이 결합이 하나 끊어졌고, 이 탄소 원자에는 지금 결합되어 있었던 원자가 뭐뭐 있죠? 원래 탄소 원자에 메틸기, 그리고 OCH3기 여기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물 분자가 공격을 하면서 OH2기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 결합 끊어지면서 OH기가 결합이 됐죠. 자, 이거 반응 형태를 한번 보시면 지금 여기 파이 결합 하나 끊어졌죠. 그러면서 이 탄소 원자에 원래 없었던 게 뭐였죠? OH2, 요게 첨가가 됐어요. 그리고 원래 여기에 파이 결합이 존재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수소 원자가 시그마 결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파이 결합에 있었던 그 위치에서, 즉 파이 결합을 형성하고 있었던 탄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시그마 결합을 각각 하나씩 연결하면서 반응이 진행됐죠. 그래서 B 과정은 첨가 과정입니다. 첨가 반응 메커니즘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과정은 지금 어떤 반응이 일어났냐면 여기 산소 원자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가 하나 이동을 했죠. 여기 OCH 쪽으로. 그래서 얘를 보통 영어적으로는 프로톤 트랜스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성자 이동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성자가 다른 산소 원자 쪽으로 이동을 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과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지금 떨어져 나온 게 뭐냐면 CH3OH기죠. 요기예요. 요거. 요게 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이탈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지금 산소 원자의 전자쌍이 하나 내려오면서 파이 결합을 만드는 거예요. 파이 결합을 만들면서 이게 끊어지게 되고요. 여기 있는 수소 원자는 요거에 의해서 다시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산소 원자에 존재했었던 수소 원자, 그리고 인접한 탄소 원자에 존재했었던 요 이탈기. 그래서 시그마 결합 두 개가 사라지면서 하나의 파이 결합이 형성되는 과정. 그래서 얘를 무슨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느냐? 제거 반응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응의 성격에 대해서는 정리를 했고요. 그럼 첨가 과정 단계는 뭐였죠? 첨가 과정은 이제 B 단계였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다음에 제거 반응 단계. 제거 반응 단계는 가장 마지막 단계였죠. 그래서 D 과정이고요. 다음에 산염기 과정, 첫 번째 과정이었어요. 카보니 화합물에 산 처리해주면서 이제 양성자 첨가된 형태 카보니를 만드는 거. 그래서 이게 1번이 산염기 반응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사이클 헥센으로부터 특정 반응을 통해 생성 가능한 화합물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14, 15, 16번에 보시면 이제 산화 반응인지 환원 반응인지, 그리고 이제 산화 반응으로 산화 반응도 환원 반응도 아닌 반응인지 그거를 물어보는 건데, 자, 사이클로 헥센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거니까 요거로부터 생성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로부터 첨가 반응 형태로 지금 다 진행이 됐으니까 A라고 하는 원자, B라고 하는 원자가 있을 겁니다. 자, 탄소 원자보다 전기음 송도가 큰 원자인 경우 A와 B가 탄소 원자보다 전기음 송도가 다 큰 원자다. 그러면 얘는 산화예요. A, B가 탄소 원자보다 전기음 송도가 크면은 산화 반응입니다. A와 B 중에 한 개만, A, B 여긴 둘 다예요. 둘 다 전기음도가 큰 경우, 혹은 A나 B 중에 한 개만 전기음도가 큰 경우, 얘는 산화도 아니고
환원도 아닙니다. 그리고 A와 B 모두 탄소 원자보다 전기 음성도가 작은 경우, 이건 수소밖에 없어요. 수소인 경우 얘는 환원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예요. 구분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A번 같은 경우는 지금 BR, BR 둘 다 탄소 원자보다 전기 음성도 크죠? 그럼 뭐예요? 얘는 산화입니다. B번도 지금 탄소 원자가 산소 원자, 이쪽도 산소 원자가 산소 원자죠. 고리 형태인 것만 다른 거니까 이 경우도 산화입니다. 자, C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산소 원자 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 산화하겠죠. D는 여기 있죠? A, B 모두 수소인 경우 얘는 뭐였습니까? 환원이에요. 자, 2번 같은 경우 여기는 수소고 얘는 BR이잖아요. 그러면 한 개는 탄소 원자보다 전기 음성도가 큰 거, 나머지는 탄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작은 거. 산화, 환원 둘 다 아닙니다. 산화수가 같은 거예요. 2번 같은 경우는 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A, B, C 같은 경우는 사이클로 헥센보다 산화수가 높은 단계의 화합물이 얻어진 거기 때문에 산화고요. D번은 산화수가 낮은 단계의 화합물이 얻어졌으니까 환원이고요. 2번과 F번은 사이클로 헥센과 산화 준위가 동일한 거죠. 그래서 얘는 산화도 환원도 아닌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번 A에서 F의 화합물의 생성 과정이 산화 과정에 속하는 거 뭐였죠? 몇 개죠? 3개입니다. 얘는 A, B, C 3개였었고, 자 15번을 보시면 이번에는 환원 과정에 속하는 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둘 다 수소로 바뀐 거, 그래서 얘는 D고요. 16번 산화 및 환원 과정이 아닌 거, 즉 사이클로 헥센과 산화 준위가 동일한 형태의 화합물 뭐였죠? E와 F번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2개, E와 F번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7번과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이트릴의 산촉매 가수분해 반응을 통해 아마이드를 생성하는 반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아까 카보니화 화물의 경우와 마찬가지인데 질소 원자에 존재하는 전자쌍이 수소 원자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재로 뭐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R, C, N, H 플러스와 같은 화학중이 만들어지고요. 얘를 뭐가 공격한 거예요? 물이 공격한 겁니다. 물이 탄소 원자를 공격하고 전자쌍을 질소 원자 쪽으로 넘겨주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 생성되는 화합물의 형태가 뭐냐? 이쪽 탄소 원자를 기준으로 R에 N, H가 되고 플러스가 되고요. 이쪽 편으로 OH2가 되는데 여기에서 수소 원자 하나는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마이너스 H 플러스로 나타내요. 그러면 H가 되고 여기는 전하가 없죠. 전자쌍이 생성되기 때문에 여기는 OH가 됩니다. 이게 뭐죠? 요화물이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이미딕 엑시드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이제 아마이드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 과정은 산염기 반응이고요. 그리고 물이 첨가되는 과정, 여기 첨가 과정이고 여기는 수소 원자가 떨어져 나가는 과정. 그래서 그냥 탈수소 과정. 영어로는 어떻게 부르냐면 디프로토네이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탈수소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B번 같은 경우는 지금 분자식은 동일해요. 차이가 나는 건 뭐죠? 이쪽에 수소 원자가 이쪽 편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중결합의 위치만 다른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토토모아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로 토토머리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토토머리제이션은 반응 종류 중에 뭐에 속하냐면은 자리 옮김 반응에 속합니다. 혹은 재배열 반응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토토모아 반응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7번 문제를 보시면 A단계의 반응의 종류는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는 앞쪽에 보시면 산염기 반응이 일어나고 그 다음 뭐였죠? 첨가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먼저 산염기 반응은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첨가 반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B단계의 반응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자리 옮긴 반응이다.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이미디 게시드와 아마이드 간의 이제 토토모아 반응이 되는 거고요. 반응 형태로는 자리 옮긴 반응이 됩니다. 자, 19번 제시된 에폭사이드의 고리알린 반응 메커니즘에서 구분 화살표의 방향이 잘못된 부분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자이동이 잘못된 걸 찾는 거잖아요. 그럼 메커니즘적으로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죠? 전자가 가장 풍부한 쪽에서 전자가 부족한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거를만 알아두시면 찾는데 어려움은 없으세요. 자, 보시면 A번 같은 경우 자, 전자가 풍부한 원자는 비공유 전자체가 가지고 있는 산소 원자죠. 그리고 전자가 부족한 원자 어디죠? 얘잖아요. 네, 산소 원자 쪽으로 전자가 많이 쏠려있기 때문에 산소 원자에 수소 원자의 전자가 부족한 델타 플러스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존재하고 수소 원자 같은 경우는 지금 전자쌍의 공격을 받았으니까 결합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수소 원자는 결합이 하나밖에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결합을 끊어내면서 그 전자를 산소 원자 쪽으로 올려준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과정은 문제 없고요. 자, 두 번째 과정은 지금 이 결합이 끊어졌는데 이 결합이 끊어질 때, 즉 그 불균이 분해가 일어나는 거죠. 두 원자 사이의 불균이 분해가 일어날 때 전자쌍은 어느 위치로 이동하죠? 전기음성도가 큰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얘가 잘못됐는데 전자가 어디로 이동해야 되냐? 이쪽 편으로 이동해야 되죠. 자, 그래야 지금 OH기가 여기 전자쌍 하나 가지고 있었고 지금 중성이 상태라는 얘기는 전자쌍을 두 쌍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가 탄소 양이온이 생성이 됐다는 얘기는 결합 4개였던 거에서 결합이 3개가 되면서 양이온이 생성이 된 거죠. 만약에 지금 여기 화살표대로 그려지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생성이 되는 거냐? 여기에 전자쌍이 존재하면서 마이너스고요. OH가 되고 전자쌍 하나밖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하나, 둘, 셋, 넷, 2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잘못 그려지게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가 잘못됐네요. 자, 그리고 양이온적인 성격, 여기에 친전자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산소 원자가 공격을 해서 첨가를 공격을 한 거고요. 얘가 친액체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여기 수소 원자가 델타 플러스가 크기 때문에 이게 선전기 반응을 통해서 이제 수소 원자 제거해 주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B번 과정이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번 제시된 에스터의 산촉매 가수분의 반응 메커니즘에서 구분 화살표의 방향이 잘못된 것은 똑같은 물어보는 문제네요. 자, 첫 번째 얘는 여기가 답이죠. 왜냐하면 전자가 풍부한 화학종 어디였죠? 카본이 산소 원자 전자 풍부한 화학종이죠. 비공유 전자쌍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OH2에 연결되어 있는 수소 원자 얘는 뭐죠? 델타 플러스 성격이 큰 산성 수소 원자입니다. 그래서 전자쌍이 여기에서 일로 이동을 해야 되죠. 이렇게 끊어지고 정답은 A번이 됩니다. 나머지는 뭐 크게 문제 없이 해결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물이 100% 생성물로 변환되는 반응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반응물이 100% 생성물로 변환됐다? 정반응이 우사하다는 얘기고요. 이 경우엔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되죠. 우선 KEQ값, 평경상수는 당연히 1보다 큽니다. 그리고 델타 G 제로값, 이제 깁스의 자유에너지 변화죠. 요거는 0보다 작죠. 그래서 우선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은, 즉, 반응물이 100% 생성물로 변환된다는 조건에서는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고요. 자, 그래서 델타 G 제로는 음수이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델타 H 제로는 음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요 식을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델타 G 제로는 델타 H 제로 마이너스 T 델타 S 제로고요. 통상적으로 이 값은 무시될 만큼 굉장히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로에 수렴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로부터 알 수 있는 정보가 뭐냐면 델타 G 제로는 대략적으로 델타 H 제로와 유사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델타 G 제로가 음수이기 때문에 델타 H 제로는 음수일 가능성이 크겠죠. 델타 H 제로가 음수다. 얘는 이제 발열 반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2번 같은 경우는 요거를 좀 제가 적어줬으면 좀 더 이제 명확했을 것 같아요. 엔탈피 변화가 무시될 만큼 작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달아주면은 조금 더 이제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3번과 4번에서 명확한 답이 보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맞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형상수 뭐라고 말씀드렸죠? KQ 1보다 큽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당연히 4번이 되고요. 자, 22번 반응물 A와 생성물 B가 평형 관계에 있는 반응에 델타 G 제로값이 마이너스 5kcal/몰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선 델타 G 제로값이 0보다 작죠. 이거 뭐죠? 정반응이 우세한 반응이죠. 그래서 정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거고, 반응물은 그렇게 많은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이제 농도가 더 높을 것이고, KEQ 값은 당연히 1보다 크겠죠. 자, 이거로부터 이제 알 수 있는 거 하나씩 보면은 평형상수 KEQ는 10의 세제곱이다. 평형상수 KEQ는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공식이 이렇게 돼요. 자, 델타 G0는 마이너스 2.303 RT 로그 KEQ가 되죠. 자, 이거로부터, 그러니까 델타 G0값 알고, 뭐, 기체상수 값이랑 이제 절대온도 알면은 어차피 로그 KEQ 값은 알 수 있는데, 요거는 C의 세제곱 아니면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이거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런데 KEQ 값은 뭐가 돼야 돼요? 1보다 커야 되죠. 왜? 델타 G 제로 값이 0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KEQ 값이 1보다 큰 10의 세제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로부터 KEQ 값은 10의 세제곱인 거 알 수 있고, 정답은 2번이 되죠. 얘는 1보다 작은 값이 되기 때문에 이건 역반응이 우세한, 즉 델타 G 제로값이 0보다 큰 경우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발열 반응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델타 H 제로가 0보다 작다는 의미가 됩니다. 앞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델타 G 제로 값은 델타 H 제로 마이너스 T 델타 S 제로고, 이 값은 보통 이제 무시될 만큼 굉장히 작은 값이기 때문에 델타 G 제로와 델타 H 제로는 큰 틀에서 보면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보면은 델타 H0도 0보다 작죠. 그래서 발열 반응이다 라고 볼 수 있고, 평형 관계에서 대부분 B 형태로 존재한다. 반응물이 A고 생성물이 B니까 당연히 대부분 생성물 형태로 존재하겠죠. 자, 23번 다음 제시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반응 속도는 그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크기에 따라서 결정된다. 당연히 활성화 에너지 크기가 크면은 반응 속도가 늘 것이고, 활성화 에너지가 작으면 반응 속도는 더 빠르겠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자, 2번 델타 G 제로 값이 작은 반응일수록 반응 속도가 빠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화학 반응론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반응 메커니즘, 그다음 연력학, 화학 반응 속도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메커니즘은 이제 제외하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거나 이제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반응 속도적인 팩터랑 연력학적인 팩터를 같이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연력학적인 팩터 같은 경우는 평형상수라든지 아니면 엔탈피 변화, 엔트로피 변화, 그리고 이제 깁스의 자유에너지 변화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것은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고, 평형이 어느 쪽으로 우세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팩터입니다. 그리고 반응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반응 차수라든지 아레니우스의 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반응 속도를 정하는데, 보통 이제 속도 상수나 반응 속도식을 가지고 결정을 하죠. 주의하실 건 뭐냐면 연력학적인 팩터랑 반응 속도적인 팩터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델타 G 제로 값이 작다. 작다라고 하는 게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델타 G 제로 값이 음수다. 이거는 정반응이 우세한 반응이겠죠. 델타 G 제로 값이 작을수록 그럼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는 반응이다 라고 해서 이게 반응 속도가 빠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델타 G 제로 값은 연력학적인 팩터고, 반응 속도는 반응 속도론적인 팩터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연계해서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3번 온도가 올라가면 반응 속도는 증가한다. 이게 아레니우스 식으로부터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레니우스의 식은 속도 상수라 이제 온도 관계식인데, 당연히 온도가 증가하면은 발열 반응이든 흡열 반응이든 상관없이 반응 속도는 증가하게 됩니다. 속도 상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자, 4번 촉매는 반응 속도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델타 G 제로 값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죠? 촉매는 활성화 에너지 레벨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 속도를 다르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 에너지가 달라진다고 해서
반응물과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자체가 달라지진 않잖아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델타 G 제로값은 영향이 없습니다. 정답 2번이 되고요. 자, 24번부터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반응 A에서 D가 제시가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문제는 이제 델타 H 제로값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엔탈피 변화죠. 엔탈피 변화고 반응 열을 이제 따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결합 해일 에너지를 가지고 푼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결합 해일 에너지를 이용한 이제 엔탈피 변화를 계산하는 거죠. 끊어지는 결합의 결합 해일 에너지의 합에서 생성되는 결합의 결합 해일 에너지 값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끊어지는 결합은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이 탄소 원자와 수소 원자 사이의 결합, 그리고 Br과 Br 사이의 결합이 끊어지는 결합이고, 생성되는 결합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탄소와 브로마이드 사이의 결합과 H와 Br 사이의 결합이 생성이 되는 거죠. 계산을 해보면 끊어지는 결합의 결합 해일 에너지, 자, 첫 번째가 요 결합이죠. 이거는 397kJmol이고요. 그 다음에 이 Br과 Br 사이의 결합은 190입니다. 여기서 빼주시는 거예요. 결합 해일 에너지 뭐 탄소 원자와 브로마이드 사이의 결합 285고요. 여기에서 H와 Br 사이의 결합 368을 빼주시면 됩니다. 얘가 몇이 나오면 마이너스 64kJmol이에요. 자, 이 결합 해일 에너지 값은 교재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계산값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뭐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시면은 정답은 맞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지고 계신 기본서 결합 해일 에너지 값이나 혹은 이제 구글에서 그 결합 해일 에너지 입력하시면 그 테이블이 나오거든요. 그거 가지고 따지시면 되고요. 자, B번도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는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빨간색 결합이죠.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64kJmol이 나왔고요. B번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스 값으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21kJmol로 계산이 되고요. 자, C번 같은 경우는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해보면 플러스 29kJmol로 계산이 됩니다. D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9kJmol로 계산이 되네요. 자,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적인 값은 조금씩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서의 결합 해일 에너지 값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 거고요. 자, 그럼 24번 반응 A에서 D 중 델타 H0 값이 양수인 반응과 음수인 반응을 이렇게 구분한 것은, 델타 H0 값이 양수인 거는 흡열 반응인 거고요. 델타 H0 값이 음수인 거는 발열 반응이겠죠. 양수인 반응은 지금 B와 C였고요. 음수인 반응은 A와 D였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25번 반응 A에서 D 중 화학 반응 시 가장 많은 열을 발출하는 반응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A가 마이너스 64kJmol이고 가장 많은 열을 방출한다는 얘기는 발열 반응이잖아요. 그럼 델타 H0 값은 음수이겠죠. 0보다 작겠죠. 그리고 이제 그 값이 큰 것이 가장 많은 열을 방출하는 건데, 제가 계산한 에너지에 따르면 A번입니다. 마이너스 64kJmol이었었고요. 자, 26번 반응 A에서 D 중 화학 반응 시 가장 많은 열을 흡수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열을 흡수하는 거니까 흡열 반응이고 델타 H0 값은 0보다 크겠죠. 그 값이 제일 큰 10번이 이제 가장 많은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4번에서 26번은 이제 가지고 계신 기본서에 따라서는 간혹 계산값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번에서 26번은 그냥 푸는 방법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를 나중에 실제 계산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시험 문제상에서 제시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야 계산이 될 거니까. 그래서 그 값을 이용해서 실제 시험에서는 계산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어떻게 계산하는지만 알아두시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 A에서 D 중 델타 S가 양수인 반응, 요거는 이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반응이고요. 델타 S가 음수인 반응, 요거는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델타 S가 양수인 반응과 음수인 반응을 이렇게 구분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화학 반응에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반응은 뒤쪽에 이제 반응들이 나오는데,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반응물의 수보다 생성물의 수가 많아지는 경우, 그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반응이고요. 또 다른 케이스는 반응물의 형태가 사슬형이 될 때, 즉 고리 형태의 반응물이 생성물로 사슬형이 됐을 때, 그때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반응입니다. 자, A번 같은 경우는 반응물의 수는 2개고 생성물의 수는 하나죠. 그러면 이 경우는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반응이고요. 자, B번. 반응물은 지금 사슬 형태고 생성물은 고리 형태잖아요. 이 경우는 엔트로피가 역시 감소하는 반응입니다. 자, C번. 반응물은 수가 하나고요. 생성물은 분자수가 2개잖아요. 이거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반응이에요. D번. 반응물은 고리 형태였고 생성물은 고리 형태가 풀린 사슬형이잖아요. 이 경우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반응입니다. 자, 델타 S가 0보다 큰 반응,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반응은 C와 D였고요.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반응은 A와 B였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28번. 제시된 A에서 이 반응의 조건을 이용하여 평형 관계인 다음 각 반응을 분석했을 때 반응물을 선호할지 생성물을 선호할지가 옳게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번에 이제 다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자, A번 델타 G 값이 0보다 큽니다. 델타 G 값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반응물이 더 많은 농도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반응물의 농도가 더 높고요. KQ 값이 1보다 작습니다. 이 경우도 역시 반응물의 농도가 더 높은 거죠. 그래서 델타 G 자료값이 0보다 작거나 KQ 값이 1보다 작으면 역반응이 우세해서 반응물의 농도가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0번 델타 H는 33kJ/몰이고 델타 S는 150J/몰 이제 켈빈이네요. 반응 온도는 298 켈빈이고요. 자, 150J이기 때문에 얘는 0.15 kJ로 바꿔줄 수 있겠죠. 그래서 몰에 K가 됩니다. 자, 이거 계산해보면 지금 이제 델타 G 값을 계산해야지 반응에 어느 쪽이 우세하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가 되기 때문에 델타 H는 33kJ/몰이었고요. T는 298이고 여기에다가 델타 S가 0.15잖아요. 0.15 단위는 이제 kJ/몰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보시면 얘는 음수가 나옵니다. 얘는 마이너스 11.7 kJ/몰이 되네요. 그래서 얘는 음수가 되죠. 음수가 된다는 얘기는 정반응이 우세하다는 얘기고 얘는 생성물의 농도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여기 제시된 식을 가지고 이제 따져보면은 델타 S는 양수예요. 델타 S가 양수다. 그럼 플러스가. 그리고 발열 반응이잖아요. 발열 반응이 들어가는 거로부터 뭐를 알 수 있죠? 델타 H는 0보다 작다는 거죠.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 그럼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값을 뺀 거기 때문에 얘는 델타 G가 0보다 작습니다. 그 말은 생성물이 우세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2번 델타 S가 음수네요. 그리고 흡열 반응입니다. 흡열 반응은 델타 H가 0보다 크다는 얘기고 얘가 0보다 크고요. 얘가 0보다 크고 얘가 음수잖아요. 얘가 음수가 되면은 이 곱하면 이 전체 값은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델타 G 값이 0보다 큽니다. 그래서 얘도 반응물이 더 우세하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답으로 돌아가면은 반응물을 선호하는 반응은 A, B이고요. 그다음에 생성물을 선호하는 반응은 이제 C, D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2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합물 A, B에 표시된 결합 중 결합 해일 에너지가 가장 큰 결합과 가장 작은 결합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화합물 A는 지금 탄소-탄소 결합인데 단일 결합이냐, 이중 결합이냐, 삼중 결합이냐죠. 당연히 이중 결합이 단일 결합보다는 결합 해일 에너지가 크고요. 삼중 결합이 이중 결합보다는 더 크겠죠. 그래서 결합 해일 에너지가 가장 큰 결합.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결합, 당연히 요게 되고요. 자, B번에서는 지금 탄소 원자와 할로젠 사이의 결합이잖아요. 얘는 결합 길이 가지고 따지시면 되는데 결합 길이가 짧을수록 결합 해일 에너지가 큽니다. 그래서
ClFIBr이기 때문에 이 결합이 결합 해일 에너지가 가장 클 것이고, 결합 해일 에너지가 가장 작은 거는 당연히 여기서는 탄소-탄소 단일 결합이고, 여기는 탄소랑 아이오다이드 사이의 결합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따져보시면 정답이 몇 번이 되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래서 BD가 가장 큰 결합은 여기서 본 것처럼 3번과 5번이고요. 가장 작은 것은 1번과 6번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30번 화합물 A에서 D 중 열에 의한 균일 분해가 가장 잘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번, B번, D번은 지금 다 퍼록사이드 계열이죠. 퍼록사이드. 퍼록사이드라고 하는 이제 과산화물이고요. 10번 같은 경우는 이제 언하이드라이드라고 부르는, 얘는 무수물인데, 무수물 같은 경우는 열에 의한 균일 분해가 일어나지 않는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외해 주시면 되고요. 자, A번, B번, D번을 각각 균일 분해하는 거예요. 지금 시그마 결합이 산소와 원자와 산소 사이의 결합이 균일 분해 되겠죠. 거기 결합의 결합 해일 에너지가 제일 작으니까. 그럼 A번 같은 경우는 H와 O 사이에 라디칼이 만들어지는 거고, B번 같은 경우는 요거에 라디칼이 만들어지겠죠. 자, C번은 요거에 라디칼이 만들어지고요. 얘는 실제적으로 보면은 조금 더 반응이 진행돼서 여기 결합 하나를 이렇게 나눠 가질 수 있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페닐이기 때문에 벤젠고리의 라디칼 여기에 CO2가 돼서 날아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사실 이 두 번째 과정까지 뭐 나가지 않더라도 이 첫 번째 단계,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단계에서만 확인해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뭐가 가능하죠? 공명 가능합니다. 공명 안정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균일 분해가 잘 일어난다? 균일 분해된 그 생성물인 라디칼의 안정도가 제일 큰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자, 31번 3헵텐의 여러 CC 결합 중 균일 분해가 가장 잘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결합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헵텐이니까 이렇게 되고 1, 2, 3번 1, 2, 3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번호를 매겨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네요. 자, 1, 2번 결합. 자, 균일 분해가 잘 일어난다는 얘기는 지금 결합 해일 에너지가 가장 작다는 얘기인데 지금 1, 2번 결합과 2, 3번 결합, 그리고 이제 4, 5번 결합, 5, 6번 결합. 이것들을 보시면 지금 다 단일 결합이긴 하죠. 단일 결합으로 동일한데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1, 2번이랑 5, 6번 같은 경우는 둘 다 sp3 혼성탄소 원자 사이에 결합이 끊어지는 거고, 자, 2, 3번이랑 4, 5번 같은 경우는 sp2 혼성탄소를 포함하고 있죠. sp2 혼성탄소 같은 경우는 sop3에 비해서 s오비탈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결합 길이가 더 짧습니다. 그래서 1, 2번의 탄소 결합 길이보다 2, 3번 그리고 이제 4, 5번의 결합 길이가 더 짧습니다. 결합 길이가 더 짧다는 얘기는 결합 해일 에너지가 더 크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분해가 더 잘 일어나지 않겠죠. 정답이 일단 될 수 있는 거는 1, 2번과 5, 6번 중에 결합이 더 끊어질 거고, 자, 1, 2번이 끊어지게 되면은 여기는 지금 CH3죠. 여기 말단도 CH3고, 자, 균일 분해된 거기 때문에 지금 라디칼이 생성이 될 거예요. 그럼 만약에 C1번과 C2번 사이의 결합이 끊어진다. 그럼 CH3의 라디칼과 여기 라디칼이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여기 라디칼은 뭐가 가능해요? 동명 안정화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제 안정하게 생성이 될 수 있고, 자, 5번과 6번이 끊어지게 되면은 어차피 2번, 3번, 4번, 5번이 끊어지면 얘는 여기서처럼 공명 안정화가 가능한 라디칼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C2, 3번, C, 4, 5번은 정답이 안 되고요. 5, 6번 같은 경우를 보시면 요게 되고, 그 다음에 5, 6번이 끊어지는 거니까 여기 라디칼이 만들어지는 거죠. 얘는 어차피 성격이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뭐 큰 차이가 없다라고 봤을 때 차이가 나는 건 얘죠. 얘는 메틸 라디칼,
얘는 지금 1차 라디칼이죠. 뭐가 더 안정하죠? 라디칼은 전자가 부족한 화학종이잖아요. 그래서 알케이디가 많이 결합될수록 전자를 더 많이 제공해주니까 더 안정하죠. 그래서 이게 더 안정합니다. 정답은 뭐가 됩니까? 4번. 탄소 5번과 6번 사이의 결합을 끊었을 때 가장 안정한 라디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균일 분해가 가장 잘 일어나는 거죠. 자, 32번 2메틸펜테인의 여러 CC 결합 중 균일 분해가 가장 잘 일어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이것도 똑같은데 이번에는 니중 결합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치환기가 존재하네요. 펜테인이니까 탄소 5개. 2번 위치에 존재하겠죠. 1, 2, 3, 4, 5번이 됩니다. 자, 여기는 한번 따져보면은 1, 2번 사이의 결합이 끊어진다. 메틸 라디칼과 여기 2차 라디칼. 메틸과 여기가 끊어지면 2차 라디칼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2번과 3번이 끊어진다. 이쪽 편에는 2차 라디칼이 만들어지고 이쪽 편에는 1차 라디칼이 만들어지죠. 자, 3번과 4번이 끊어진다. 여기가 끊어지는 거죠. 여기 1차 라디칼, 1차 라디칼이네요. 4번과 5번이 끊어진다. 4번 쪽에는 1차 라디칼이 만들어지고 5번 쪽에는 메틸 라디칼이 만들어지죠. 자, 그럼 제일 안정한 게 뭡니까? 자, 얘는 당연히 아닐 것이고 1차랑 이건 아닐 것이고, 자, 2차는 똑같이 만들어지는데 나머지가 1차냐 메틸이냐, 당연히 2번이 더 안정한 중간체가 되니까 C2와 C3 사이의 결합이 가장 잘 끊어지게 될 겁니다. 자, 33번부터 이제 37번은 제시된 에너지 그래프 A에서 D를 이용해서 이제 푸는 문제가 되고요. 자, 우선 33번 문제, 두 단계 반응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단계 반응이란 얘기는 반응 중간체가 존재하고 두 개의 전이 상태가 존재하는 반응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B번과 D번이 됩니다. A번, C번 같은 경우는 이제 1단계 반응으로 진행되고, 보통 결합의 형성과 결합의 이제 분해와 생성이 동시에 진행되는 보통 이제 협동 반응 메커니즘으로 진행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B번과 D번은 전이 상태가 각각 반응마다 두 개씩 존재하고 중간체, 탄소 중간체가 어떤 중간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중간체가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B번, D번이 되고요.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협동 반응 메커니즘으로 진행되는 것은 결합의 분해와 형성이 동시에 진행되는 반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 반응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A와 C번이 될 겁니다. 자, 35번. 가장 큰 활성화 에너지를 가진 반응 단계가 존재하는 그래프는 단 에너지 그래프 A에서 D의 Y축 크기는 모두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활성화 에너지 크기를 따질 때 지금 A, B, C, D 비교해 보면은 이건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다 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D번의 활성화 에너지가 제일 크죠. D번의 첫 번째 단계 1단계 반응 활성화 에너지가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36번 델타 G 값이 음수인 반응은 델타 G 값이 음수다. 그 말은 지금 다유 에너지 변화기 때문에 델타 G 값은 생성물의 자유 에너지 값에서 반응물의 자유 에너지 값을 빼주는 거잖아요. 그 말은 생성물의 자유 에너지 값이 더 낮은 거죠. 바꿔 말하면 반응물의 자유 에너지 값이 더 높은 반응, 그걸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36번 같은 경우는 A번과 B번이 되는 거죠. A번과 B번이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자유 에너지 값이 생성물의 에너지 값보다 더 높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A와 B번, 2번이 되고요. 37번 KQ가 37번 보시면 KQ가 1과 거의 같은 값을 갖는 반응을 KQ가 1이다. 반응물의 농도와 생성물의 농도가 같다는 얘기죠. 그 말은 평면관계에 있다는 얘기고, 그런 경우는 KQ 값이 1이다. 그러면 델타 G 제로가 0입니다. 델타 G 제로가 0이다. 생성물의 자유에너지 값에서 반응물의 자유에너지 값을 빼면 그게 0이다. 그럼 그 두 값이 같다는 얘기잖아요. 뭐죠? 10번이 그런 그래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38번 다음 제시된 반응 에너지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에너지 그래프가 제시가 되어 있고, 자, 보기 1번 보시면 생성물이 반응물에 비해 안정하다. 여기 생성물이고 반응물이죠. 생성물이 가진 에너지가 더 낮기 때문에 1번은 맞는 말이 될 것이고요. 자, 2번 발열 반응이다. 맞는 반응이죠. 반응물이 가진 에너지가
생성물이 가진 에너지보다 높기 때문에 반응 과정에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될 겁니다. 3번, 위 반응의 엔트로피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면 이 반응의 평형상수는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따지시면 되겠죠. 자, 평형상수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KEQ를 따지는 거고, KEQ를 따지기 위해서는 델타 G 값을 따져야 됩니다. 자, 델타 G 값은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고요. 자, 여기서 조건이 뭐였죠? 엔트로피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 그럼 얘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는 얘기고, 그 말은 델타 G 값이 거의 델타 H 값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델타 H는 지금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0보다 작죠? 델타 G가 0보다 작다. KQ 값은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1보다 클 겁니다. 그래서 3번도 맞고요. 자, 4번. 첫 번째 반응 단계의 활성화 에너지가 두 번째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보다 더 크죠. 첫 번째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되는 거고요. 이만큼이고, 두 번째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여기가 반응물이 되니까 이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이 A1이 이 A2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39번. 다음 제시된 반응 에너지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제 똑같은 문제 패턴이고, 여기도 이제 그래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번. 첫 번째 단계가 속도 결정 단계이다. 속도 결정 단계는 어떤 단계죠? 전위 상태 에너지가 가장 높은 단계가 속도 결정 단계가 됩니다. 정답은 1번은 맞는 표현이고요. 자, 2번. 흡열 반응이다.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높잖아요. 그럼 당연히 반응 과정 중 에너지를 흡수하게 될 겁니다. 흡열 반응 맞고요. 3번. 생성물이 반응물보다 덜 안정하다. 맞죠? 생성물이 에너지가 더 높기 때문에 덜 안정하다라고 볼 수 있고, 4번. 위 반응의 엔트로피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면 이 반응의 평형은 생성물 쪽으로 향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평형이 생성물 쪽으로 향한다. 그러면 이 말은 델타 G 값이 0보다 작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KQ 값은 자 4번입니다. 4번의 보기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KQ 값은 당연히 1보다 크겠죠. 그런데 얘는 델타 G 값이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고, 이 값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 작기 때문에 델타 G는 대략 델타 H와 유사할 거고, 자, 흡열 반응이잖아요. 이 반응은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델타 H가 0보다 큽니다. 델타 H가 0보다 크다, 델타 G 값도 0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 말은 KQ 값은 1보다 작을 것이고, 반응은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반응물 쪽을 향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